정치를 40 정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선출직 당선된 네. 걸로 보면 42살에 했죠. 아, 지금 50둘이니까. 네. 50줄이세요? 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할 때 다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상반기 때 부장님을 하시면서 중심을 뒀던 정책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의회 내에서도 시민이 주인, 가양시의 주인은 네. 시민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의원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 그리고 장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다수, 조용한 다수, 이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시키냐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려놓기 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은 내려놓기 하려고 저도 해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사 구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네,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쪽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일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의회는 감시 견제 역할을 하려고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 협조를 해야죠. 네. 서로 협조 바탕 위에 감시 견제가 있어야죠. 가장 본연의 임무는 감시 견제예요. 협조라고 오면 지방의회라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문기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제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일처리는 거기서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는 감시 견제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네.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그래서 본연의 감시 견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자체장은 운동화까지 신고 있어. 근데 저기 지방의회는 고무신 신고 있어. 네. 그런데 이것을 평행하게 맞출 거냐, 평행한 부분에서 서로 협조하고 감시 견제를 들어갈 거냐, 네. 이 부분들이 지방의회 숙제라고 봐요. 네.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저쪽에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시 견제한다고 해서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의원한테 얻어지는 건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내가 배지의 무게를 견디고 있구나.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삭감하려고 오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회에서 잘린다. 이게 의회의 배지 무게죠. 연말에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잖아요. 우리 전국에서 4군데가 있는데 네네. 이제 컨익위 했을 때 다 전해야 보거든요. 심단체도 전해야 보고 직원들한테 전해요. 전문 직원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몸으로 해야죠.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 다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신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 활동하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말. 거수기라는 소리를 좀 듣기가 싫다. 네. 제가 7대 8대 있으면서 거수기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장 자존심 상했던 거. 그렇죠. 당신네들은 뭐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어차피 다 될 건데. 밖에서도 공공연히 그런 말을 했을 때 네. 내가 다음에 의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지. 야, 어떤 경우도 내가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질적으로 좀 맞춰볼까.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의회 권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야. 제도적으로는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정책지원관도 생기고, 그러면 스스로 건의나 의회 부분들은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시민들 몰라요. 시청하고 의회는 인사권도 완전히 독립된 이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서로 발령만 내도 되는데 직원이 요즘에 안 가고 싶으면 발령도 못 내요. 본청도 못 가. 나 안 가고 싶습니다 하면 아무도 못 해요. 왜? 별도의 관청이거든. 이게. 의원들도 이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쟁력을 높여가는 과정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긴 됐는데 그 인사권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못하고 의장이 고민을 하고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서울 좋은 인사권 독립이에요. 그러죠. 정원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지고 있어요. 집협회에서. 네. 정원 티어를.
예를 들면 국장 몇 명, 과장 몇 명, 그걸 팁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죠. 근데 아마 이것도 네, 네. 바뀔 거라고 봐요. 네. 그 광양시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 네. 보건대학교 정상화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보건대학교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잖아요. 설립자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서 재정 제한 대학으로 묶여서 힘들지만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 하죠. 네.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시장이나 의원들이 책임질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지만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는 모습은 나는 저는 분명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있을 때 배지 달고 있을 때 보건대학교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하는 우리는 그럼 떳떳하냐. 네. 이거는 배지 단 순간 어떤 행위를 해서 요거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알지만은 행위를 해야 된다. 네. 잘 안 되면 요거등을 각오해야죠. 그거 네. 배치, 그래서 배치 무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거 보여서 무조건 살려야죠. 시단위 중에서 대학교 없는 학교가 좀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30억 모금 운동하고 30억 다 모으면 게 아니고 보건대 우리 파산 선고가 있어요. 네. 그 법원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지역사회에서 노력하니까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그죠? 네, 어떤 분들 재정기여자만 나타나면 뭐 끝난다고 하지만 재정기여자가 나타난다고 한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 보건대학이 살려나도 이 건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으면 보건대학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모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보건대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났을 때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보건대학교 좀 망하지 않겠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죠. 조용하면 저기 혹시 망하는 학교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을 때 네. 정원도 모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정상화 가는 길에서도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보건대학교가 앞으로 일이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정상화된다고 봐요. 지역사회와 같이 가면 분명히 길은 있다. 살리냐 마냐 문제도 있지만 살아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냐 마냐 부분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고 네. 그걸 또 하나의 촉매제 역할로서 네. 30억 모금운동도 네. 좀- 간에서 나서지 않으면 30억 솔직히 네. 마련하기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YMC하고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총장 직무대행하고도 만나서 뭐 이야기할 때 이건 마중물이다. 네. 그래서 30대 시민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실은. 그래서 30억 모금 운동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 실은. 안타까운 거. 전세 사기 네. 피해하고 관련된 부분들, 임대 분양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통상 주택 네.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80%를 넘었으면 깡통 전세라고 해요. 광양시가 전세 가율은 그 약 92% 정도까지 전국 최고율이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예견이 됐었죠. 네.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의장되자마자 임대분양 TF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고 여기다가 좀 대응 좀 해주시라. 왜? 앞으로 분명히 전세 사기하고 관련된 임대분양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네. 광양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315명이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247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했을까요? 뭐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저기서 그런 들. 네.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 센터도, 상담 센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구제를 할까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실은. 시의원 이제 3번 하셨고 시의장님도 하셨고 또 2년 뒤에도 뭔가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정치적인 앞으로
포부라 그럴까요? 저기 이제 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고민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부터, 네. 그러면 정치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지, 네. 어떤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지, 또 뭐 네. 봉사직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봉사를 할 건지, 저는 정치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직업인이라고 봐요. 직업인은 소명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급여를 주니까 안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저 청렴하게 해. 그죠? 시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잘 전달해. 소신있게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테두리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배지 무게. 의원이 직업이면 이 배지 무게를 견뎌야 된다. 어떤 선출직으로 같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뭘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나는 아니거든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은 안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좀 전에 그 배지의 무게를 말씀하셨는데, 그 소신에 관련된 문제. 네. 첫 번째, 소신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은 왔다 갔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들어보니,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라고 바뀌면 돼. 네. 그렇지만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가 내일 아침에 달라져 버리는, 네. 손들 때 달라져 버리는, 이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힘듦이나 어려움은 비난도 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정책적인 걸로 가지고 비난이나 이런 부분도 편들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선출직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보건대 등록금 관련된 것도 이야기 좀. 과연 등록금 전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액을 뭐 100원 정도 해서 준다고. 비학점 이상이 일단 돼야 된다고 네. 하던데, 기본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네. 비학점 이상, 그리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비학점 이상이면 공부 못할 수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럴 애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정 형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공부 못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건데, 네. 국가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우리 강의시에서 주는 장학금도 못 받으면, 그래서 최상위 계층이라든지 학점을 좀 안 받으면 좋겠다. 목적이 부모님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 애들 성적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보건대학교는 등록금 네. 제한대학인데 보건대학교 학생들은 신청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을 한 애들이 그 기본이 되다 보니까 보건대학교는 못 받는 거 되는 거잖아요. 예외로 두어야죠. 지역에 유일한 대학이 보건대학교는 그 예외로 둔다는 상황을 둬야 될 것 같고, 돈이 많은 그렇죠. 부분들은 구간이 네. 9단계까지가 있는데 안 걸릴 애들은 좀 잘 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100% 다 걸려. 네. 우리 구간 6구간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 걸리는 애들을 보면 아주 부잣집이야. 좀 네. 돈이 좀 있는 분들이야. 네. 그럼 우리 국가에서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의실 다 줘야 돼. 네. 그럼 얼마나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 400이라고 봅시다. 400만 원 다 줘야 돼. 못 사는 사람들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100만 원만 받고 10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시에서 예를 들면 봤을 때 잘 사는 애들은 400만 원 줘야 되고, 네. 못 사는 애들은 100만 원 주고,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사는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는 좀 그렇다. 상한선을 좀 두고 이 돈을 좀 세이브를 해서 월세 있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에요. 실은 애들. 네. 10만 원이라도 그런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애들 월세나 막 이런 부분들.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는데, 저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 부분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결정자가 의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어떤 정책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하나 할 때는 혼자 생각이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하면 좋지 않겠냐 하면 의회에서 반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결제가 늦어지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하고 관련된 우리 사업들이 늦어져요. 네. 실은.
시민들 욕구도 다양하잖아요. 네. 이 다양한 욕구 속에서 결제들이 늦어져 버리면 다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결제라는 것은 과정에서 정책을 살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결제 시간이 대기를 하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이 피드백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순번대표를 갖다 놨는데 근본적 문제 해결이 방식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려고 들면 대면 시간은 늘려야 되고 전자게시판 늘리든지 권한을 이양을 해야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과장이나 국장한테 권한을 전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임을 해서 이제 전자게시판으로 일이 결제를 하면 되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준 대신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일을 챙겨라 그 말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좀 될 수 있으면 이양을 하고 권한을 국장한테다가 좀 이양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그 책임은 잘한다고 보상이 갈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 저기 시장님이 가장 큰 장점이 그냥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행정고시 뭐 패스했다고 고시 뭐 인맥 그러면 중앙에서 그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세일즈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덜 피곤하고 시민들이 뽑아놨지만 외부 행사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얼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다수 말 없는 시민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관광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어. 광역시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경쟁력이 아직 안 나와. 그러면 저는 관광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 좀 빨리빨리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8대 때 했던 거 지금 빨리 좀 서두르고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특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수 순천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일자리다.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안 떠나게 만드는 것도 일자리고 원래 광양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머무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일자리 찾아서 대학교 가면서 떠나는 청년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 니즈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정책들을 펴가는 것. 청년들의 욕구는 다양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이게 정책적 효과가 별로 저는 없다고 봐.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일자리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양질의 일자리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지면 복지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양질의 일자리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청년들을 붙잡아 두느냐 이게 광역시의 승부가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면 교육하고 문화는 뭐 정규 여건을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가 되어야 안 떠나요.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안 떠나게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 이것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만 준다 하니까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주면 바로 떠나지.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근본적인 물음에 해결하려고 해야 다음에 가면 그게 더 빨라요. 계속 계속 그냥 그 미봉책으로 갔다가는 더 늦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분명히 중요하다. 정책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서영배 의원입니다. 3선인데요.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뼈째 무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